내용인데 네, 더 좋은 나를 위해, 더 좋은 나를 위해 라는 제목이에요. 그래서 더 우리는 하루하루 매 순간 성장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더 좋은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일단 저를 아시는 분도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진짜 짧게 마이스토리 하고 아시는 분 되게 많을 것 같아서 저는 일단 흥이 많고 끼가 많아서 엄마가 이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싶어서 좀 활동적인 거를 시켜보자 해서 발레 학원에 보냈는데 거기서 발레를 전공이 아니라 한국 무용을 전공으로 하게 돼요.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왜 그랬냐고 하면 되게 뻣뻣했어요. 유연성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발레 선생님이 발레는 전공이 안 될 것 같다라고 하셔서 한국 무용 전공으로 해서 정말 그게 꿈이었어요. 무용가가 꿈이었고 그런데 그게 고등학교 때 이제 집이 조금 어려워지면서 돈 때문에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고3이 지나고 취직을 해야 되는데 무용밖에 몰랐던 아이라서 뭘 해야 될지 몰랐기 때문에 진짜 그때부터 수많은 아르바이트와 그리고 뭐 온갖 경험들을 다 해본 것 같아요. 27살 때까지. 그렇게 27살이 되었을 때 제가 어떤 직업을 가졌냐면 옷가게를 오픈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옷가게를 서면에 또 아는 언니가 동업으로 옷가게를 오픈을 했는데 그때 너무 어렸었던 것 같아요. 어렸고 뭣도 몰랐고 옷만 그냥 좋아서 하다 보니까 그 아는 언니도 너무 어린 나이였고 저보다 한 살이 많았기 때문에 그 언니와 함께 이제 빚더미 안게 돼요. 그래서 다 정리를 하고 나니까 거의 한 27에 7천만 원 정도의 빚이 저에게 딱 생긴 거예요. 그때부터 아침에 일어나면 저에게 오는 문자는 톡톡 전화와 문자와 뭘 차압하겠다. 뭐 이런 서류가 날라오기 시작하고 그걸 처음에는 부모님에게 숨겼지만 나중에는 결국엔 들키게 돼요. 근데 부모님 또한도 그걸 해결해 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갚아야지라는 마음으로 살았는데 그때 진짜 저의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았어요. 저는 진짜 끝나는 줄 알았고 너무 이제 매일매일 울면서 지냈는데 그때 저에게 딱 기회가 왔던 게 아는 오빠가 운영하는 두피샵에 이제 취직을 하게 되는데 그때 저의 이제 또 다른 터닝 포인트가 됐던 것 같은데 미용인의 길로 접어들게 되거든요. 이 오빠가 지금의 저의 남편인 근영 사장님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이때 좀 뭘 알게 되냐면 이 한 사람을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바뀔 수도 있구나. 진짜 주변 환경이 너무 중요하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서 이렇게 두피 탈모 센터를 막 하다가 두피 탈모 센터도 접고 둘 다 미용의 길로 접어들어서 1년 정도 손을 풀고 제가 이제 미용 전공을 고등학교 때 잠깐 했었거든요. 그냥 과가 그거였어요. 그래서 하다가 하단에 미용실을 이제 차리게 돼서 미용실을 막 이렇게 하는데 시간이 갈수록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부부끼리 미용을 한다라고 하면 정말 좋은 기술직을 들고 있고 평생 굶어 죽을 일이 없다라고 했었는데 저희는 그냥 밥 벌어 먹고 살기 위한 미용을 선택했던 게 아니라 정말 이걸로 이 미용으로 프랜차이즈도 막 내고 막 하미주 이가자처럼 너무 커지고 싶고 그런 꿈이 컸던 거죠. 근데 꿈은 큰데 이게 현실이라는 벽이 너무 높았던 거예요.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았고 그리고 그때 이만샵이라는 미용실이 너무 많이 생겨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비싼 시술은 이만샵에 가서 하고 다 2만 원이에요. 기장 추가도 없고. 그런 데서 하고 조금 커트나 이런 세밀한 작업은 또 저희한테 와서 하니까 이게 타산이 안 나오는 거죠. 단골 잡기도 너무나도 힘들었고. 근데 제가 그때 피부가 너무 안 좋았어요. 근데 심하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제 피부 이전에 아시는 사장님들은 아실 텐데 아마 주은 사장님도 알고 계실 거고 아마 숙기 사장님도 알고 계실 거고 우리 또 많은 사장님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또 개명하신 우리 채은 사장님 네, 알고 계실 거예요. 진짜 심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미연 사장님에게 연락을 하게 되거든요. 미연 사장님이 저의 맞은편 옷가게에서 옷가게를 하던 언니였어요. 그랬는데 3년 동안 이 언니가 뉴스킨 하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전혀 연락이 와도 피하고 그냥 연락이 와도 그냥 굳이 연락 안 하고 그랬는데 제가 먼저 루미스파를 쓰고 싶어서 연락을 하게 돼요. 그때 미연 사장님과 인연이 다시 닿게 되거든요. 저는 이 불안한 미래와 이 피부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였는데 진짜 내 인생이 빛처럼 나타나서 그것들을 해결해 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돈보다 더 큰 가치를 하나씩 하나씩 발견해 나가는 중이거든요. 정말 많은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뉴스키를 만나게 됐는데 제가 저번 이제 윈윈 그룹 미팅에서 최숙희 사장님께서 I'm not special이라고 나는 특별하지 않습니다라는 그런 말 해주고 너무 와닿는 거예요. 저는 진짜 특별하지 않았거든요. 너무 부족했는데 제가 어떻게 이런 SBA라는 직급을 달성하게 됐는지 생각을 진짜 곰곰이 하면서 이 PPT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2018년 8월 이제 BR을 달성하고 바로 다음 달에 BP를 달성하고 그리고 11월에 SBP 그리고 19년 1월에 EBP를 달성하게 되는데 그러고 나서 BA까지 가는데 시간이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이때 저의 이제 바닥이 드러난 거죠. 어째저째 EBP까지는 됐어. 그런데 성장하지 못한 저였기 때문에 성장하는 시간이 2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2년이 걸리고 나서 또 이제 1월에 BA 달성하고 한 9개월 정도 있다가 SB를 달성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 2년이란 시간 동안 진짜 수많은 저와의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LOI를 2018년 5월에 넣게 되는데 이때 벨로시티 보상이 딱 시작할 때였어요. 그래서 보상을 막 듣는데 이거 될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설렌다. 돈 많이 벌 수 있겠다. 그냥 흥분과 열정과 희망과 설레임이었어요. 그냥 천진난만 모든 걸 이해해서 시작했던 게 아니라 그냥 미연 사장님의 그 확신, 에너지로 저는 이 사업을 LOI를 제출을 하게 됐거든요. 이때도 저는 빚이 5천만 원이나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근영 사장님이 데모키트를 꾸려 주셨었거든요. 그때 근영사님 뉴스킨 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그것 또한도 그때 왜 그랬냐 물어보니까 저의 눈빛이 엄청 또롱또롱했대요. 그러니까 흥분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했고 BR이 되었을 때는 이제 2018년 8월 BR이 됐는데 이때 저는 바로 전업을 해요. 진짜 한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바로 전업을 하는데 그냥 성무당이 사람 찾는다라는 생각으로 무대포 정신으로 난 뭐 무조건 할 수 있지. 이거 되는 일인데 전업해서 해야지. 왜 투잡으로 해? 라는 생각으로 전업을 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이제 좀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SBP가 딱 됐는데 이때부터 저는 거의 멘탈이 환자 수준인 거예요. 제가 말했죠. 저는 특별하지 않았어요. 절대 리더가 될 사람이 아니었고 너무 부족했고 이때부터 뭔가 리더라는 무게가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렇게 해야 된다고? 이게 사업이야? 나 미연 사장님 좀 못할 것 같은데? 내가 생각을 좀 잘못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두려움과 자신감이 하락하고 자존감도 하락하고 그때 피부가 좋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얼굴로 자꾸 사람을 만나니까 저를 너무 안쓰럽게 쳐다보는 거예요. 진짜 네 제품 좋은 거 맞아? 피부가 심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저에 대한 믿음이 0%였어요. 계속 할 수 없다라는 말만 반복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때 진짜 지금은 너무 잘한 선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치명적인 실수죠. 스폰서 사장님께 소통을 하지 않아서 상의도 없이 근영 사장님을 전업시키게 돼요. 오빠, 이 일이 되는 일 같은데 오빠가 더 잘할 것 같아. 근데 이미 그때 근영 사장님도 이거에 대한 비전과 가치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용실 접고 나랑 이 일 같이 하자. 라고 해서 근영사님 미용실 접어버리고 전업을 하게 됩니다. 그때 스폰서님들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얼마나 당황하셨을까요, 맞죠? 그냥 데리고 가서 서프라이즈 해가지고 근영사님 전업하셨어요. 제가 박수치고 그랬거든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제가 너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 정도로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그렇게 많이 하지 못하고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근영 사장님의 도움으로 어떻게 보면 EBP라는 직급을 달성을 하게 돼요. 제가 이거를 바꾼다는 게 제가 언어 순환을 못했네요. 그때 저의 멘탈 수준은 완전 이런 상태였어요. 네, 제가 이거를 바꾼다는 게 못 바꿨습니다. 네, 저는 그때 여긴 어디지? 나는 누구지? 시스템이 그때는 오프라인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미팅 자리에 앉아 있고 세미나를 듣고 있으면 무슨 생각이었냐면 아무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그래, 저 사람이 좋겠다. 저렇게 되면 좋겠다. 그러한 생각들. 시스템 좀비였던 것 같아요. 아무 영혼 없이 그냥 앉아만 있는 거죠. 그리고 변화를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미연 사장님이 아시죠? 피랑
남편 빼고 다 바꿨다라는 변화의 아이콘이었는데 그렇게 되고 싶은데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저는. 그러면서 저를 잃어가는 기분이 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변화하는데 좋은 모습으로 변화하는 건 맞지만 그 변화의 과정이 제가 너무나도 감당하기 벅차니까 자꾸 저를 잃어가는 기분인 거예요. '내가 진짜 맞나? 이 일은 나를 찾아가는 일이라는데 자꾸 내가 아닌 모습으로 변하는 것 같아.' 라고 했는데, 그리고 파트너 사장님들이 그때 네 분이 다 저보다 언니였어요. 그런데 언니였는데 이제 바깥에서 알던 언니들이었다 보니까 저의 부족한 부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너무 편안한 대화를 많이 주고받던 사이이기 때문에 "다혜야 니 왜 그래? 니 안 같은데? 니 이상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파트너 사람들이 무서운 거죠. 그래서 할 말도 못하고 되게 기준이 없는 리더로 성장을 계속하고 있었던 거예요, 중심을 잡지 못하고. 그러다가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매일 온몸이 아파서 매일 드러 누워 있었어요. 그래서 막 시스템 끝나면 '아 너무 아프다.' 해서 집에 가서 있다가 투잡 시스템 그냥 출근하고, 그리고 스폰서 사장님 피해 다니고 눈 안 마주치고, 그리고 이때 진짜 어땠냐면 GV가 제대로 됐었겠어요? 이런 멘탈로, 이런 정신 마인드로는 GV가 절대 나올 수가 없죠. 왜냐하면 행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밤만 되면은 근정 사장님에 대한 책임감도 있었기 때문에 몰래 알바 천국을 뒤지기 시작해요. '뭔가 몰래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라는 생각으로. 그런데 답이 없는 거예요. 이미 이 뉴스킨을 알아버린 거죠. 저도 저 자신도 모르게. 그래서 매일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데 저를 믿어준 사람들에 대한 죄책감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책임감은 또 있어 가지고. 그래서 이러한 시기를 2년 동안 이러한 시기를 계속 보내요. 그러면서 좀 이 2년 동안 이런 시기를 보내면서 저를 쪼끔 인정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내가 부족한 걸. 그런데 부족한 걸 내비치기 싫고 그렇다 보니까 자꾸 저와의 싸움이 시작됐던 것 같거든요. 저는 지금 이제 BA가 딱 되고 나서부터는 지금 저는 이 뉴스킨 이 안에 이 모든 시스템이 저는 인간이 되어가는 갱생 시스템이라고 할 정도로 진짜 시스템의 소중함을 너무 많이 느끼거든요. 겪을 건 다 겪어야지 성장한다라고 생각을 이제 하게 됐고, 저를 인정하고 내려놓음을 터득했어요. 제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을 바꾸지 않고 그냥 제가 바뀔 수 있는 것들을 바뀌는 것부터 시작하기로 하고, 결국 모든 문제는 나에게 있음을 인정했어요. 내가 놓지 못하는 것들, 내가 힘든 것들, 그런 것들을 내가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트러블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 그리고 제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 벨로시티 보상이 돼서 저는 시작을 했기 때문에 잘 몰랐는데 이게 사랑하지 않는 건 모두 다 떠나가더라고요, 결국에는. 스폰서 사장님도 파트너 사장님도 나의 소비자분들도 나의 프로스펙터들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나 자신.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진짜 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데 이 뉴스킨 사업을 제일 힘들게 할 수 있는 방법들만 저는 골라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2 년이란 시간이 지나서 깨우친 거라도 저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진짜 뉴스킨 너무 감사한 시스템 속에서 이제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건 모두 다 떠나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SBA를 달성을 하게 됩니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진짜 너무 제가 제 자신이 장하다라고 얘기를 해 주고 싶고 스폰서 사장님, 파트너 사장님께 너무 감사하고, 근데 SBA가 되고 나서 내가 어떤 중심이 있는 리더로 성장을 해야 될까를 진짜 많이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일단 이 네 가지였어요. 겸손해야 하고 인내해야 하고 변화해야 하고 사랑해야겠다. 겸손은 항상 저는 저를 돌아봐요. 내가 지금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하고 싶다라면 '나는 먼저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가? 과연 내 생각은 한치라도 의심이 없는가?' 그리고 매사에 감사를 표현하고 있어요. 저희 유럽은 매일 이제 탱커 적을 때 감사일기를 20 가지를 적거든요. 그래서 감사일기로 진짜 성장을 한 것 같은데, 진짜 매사에 감사하는 것. 아침에 그냥 눈을 떠서 이제 무언가를 할 수 있음에도 감사를 하게 되는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겸손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인내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를 많이 내려놓으려고 해요. 저는 되게 쪼끔 성격이 급하고 빠르고, 그리고 되게 좀 틀에 이제 규칙이 제일 좀 중요한 사람인데 그런 것들이 되지 않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쪼끔 내려놓으려고도 많이 하고요. 인정하려고도 많이 해요. 그리고 무조건 겪어야 할 과정이려니 생각을 하고 문제를 문제로 만들지 않으려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분이 태도가 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되지 않으면은. 그리고 변화인데 제가 제일 어려워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진짜 변화를 즐기는 것 같아요. 내가 바라는 리더의 모습으로 저는 변화하기를 선택을 했어요. 진짜 참된 리더 분들이 여기에 진짜 많이 계시잖아요. 스폰서 사장님은 당연하고요. 진짜 타 이제 여기에 계신 또 리더 사장님들 너무 제가 본받을 점이 너무 많은 리더 사장님도 많으시고, 그리고 저는 변화는 제가 밑에 파트너 사장님들에게 집중을 했던 때가 있었어요. 한 번 EVP가 되고 모든 파트너 사장님들이 그때 파트너들 다 떠나가셨거든요. 지금 그 원년 멤버는 아무도 안 계세요. 그런데 그때 제가 했던 치명적인 실수가 뭐냐면 이 파트너에게 맞는 사람, 또 이 파트너 이런 걸 얘기하니까 이 파트너에게 맞는 사람. 그렇게 저의 중심이 없는 모습으로 계속 사업을 했더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위를 바라보고 변화를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복제도 잘 되고 너무 좋은 거죠. 심플해졌어요, 이 뉴스킨 사업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인데, 저는 진짜 스폰서 사장님들의 사랑을 받고 자랐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내리사랑이라고 계속 받는 사랑만이 아니라 나 받았으니까 지금도 받고 있으니까 이 사랑 내가 이제는 진짜 줘야 되겠다. 주는 사랑을 해보자라고 진짜 사랑이 진짜 필요하다는 걸 너무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사랑이 가득한 또 리더의 모습으로 변화하고 싶어서 이런 키워드를 넣어봤습니다. 네, 저는 이 네 가지를 항상 생각하고 이 차트를 저희 사진첩에 넣어두고 항상 겸손하자, 인내하자, 변화하자, 사랑하자라고 되뇌이는 것 같아요. 저는 요즘 이 글귀에 또 꽂혀 있는데 이유가 있거든요. 100% 주겠다는 마음으로 고르면 아무하고도 상관없대요. 그런데 덕보겠다는 마음으로 고르면 제일 엉뚱한 사람을 고르게 된다라고 하거든요. 지금 저의 시기에, 지금 이 LTO 시기에 꼭 필요한 말인 것 같아서 저는 이 글귀를 계속 생각을 해요. LTO 때 성장하고 싶고 스타가 되고 싶고 진짜 결과를 내고 싶은데 이게 진짜 내가 기회임을 인지를 한다라면은 절대 돋보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베풀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메타 LTO를 저는 진짜 수많은 자료들이 있고 수많은 이제 결과들이 있고 임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은 이제 넣지는 않았어요. 저는 일단은 LTO에 왜 집중을 하냐면 저는 루미스파 LTO와 벨로시티 보상 때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어요. 누군가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타이밍이라는 거죠. 그리고 180도 리뉴얼 LTO가 있었거든요. 이때 저는 EVP가 됐어요. 그리고 부스트 LTO 때는요. 이게 레버리지라는 걸 제가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이걸 발판으로 제가 SBA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LTO 때 다 뭔가의 결과가 조금씩 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제가 제일 많이 성장했더라고요. 이 LTO 때. 그래서 저는 이 LTO라는 게 어떤 제품을 떠나가지고 무조건 LTO 때는 반드시 결과라는 건 난다라는 생각으로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마이크로 바이옴에 대해서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매일매일 검색을 한번 해보거든요. 어떠한 내용들이 많이 올라오는지. 근데 이미 제가 마이크로 바이옴을 검색을 했을 때 몰랐었어요. 이런 게 있었다는지. 근데 이거를 7년 전부터 뉴스킨 준비하고 있었고, 그리고 또 어떤 걸 준비하고 있을지도 너무 기대되는데, 지식인 혹시 사장님들 보셨어요? 지식인. 그 지식인에 들어가면 우리가 뭐 이렇게 지식인에 이제 뭐 초딩들의 뭐 웨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거 보면 안 된다라고 많이 얘기하지만 일단은 여기에 핫한 키워드들이 되게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제가 어떤 내용이 있냐면 마이크로바이옴 유산균 추천해 주세요. 그리고 마이크론 관련주 미래의 전망.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 화장품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의 먹이가 섬유질량 유익균이잖아요. 이러면서 뭐 이런 것들.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스, 마이크로바이옴,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이 장내 유익균을 포함한 것이 맞나요? 그러니까 뭔가 저희가 지금 배운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질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이걸 보고 시장성을 느꼈거든요. 아직 이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너무 없구나. 이 여기 댓글을 달아놓은 것만 봐도 사장님들 진짜 이게 속이 터지실걸요. 한번 찾아서 봐보세요. 진짜 얼토당토않은 답변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놀랬고, 그리고 그 가민성 대장 증후군에 좋다라고 일반인들한테는 되게 많이 이게
홍보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과민성 대장증후군에 대한 이제 그런 키워드로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전달해도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팁들도 얻으면서 저는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시장성을 너무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메타에 이제 집중을 했는데, 그런데 제 생각보다 더 컸던 거예요. 이 LTO 기회가. 제 생각보다 너무 컸어요. 진짜 오후 1시에 메타에 이제 선판매가 조기 종료되는 걸 보고 저는 한 5분간 멍 때리고 있었어요. 다음을 뭘 준비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추가 쿠폰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근데 진짜 빠르게 리더 사장님들께서 답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또 제가 이 윈윈그룹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게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빠르게 뭔가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그래서 진짜 이 메타 만약에 지금 예약을 걸어 두신 상황이라면 무조건 전달해야지 이 본판매 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것 같고, 진짜 LTO는 까딱 잘못했다가는 진짜 감을 잃기 십상이구나. 나 알고 있었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는 게 다시 한번 또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은 진짜 배움의 연속인 것 같고, 지금 이 메타 LTO도 너무 중요한데 늘 리더 선생님들이 말씀해 주시죠. LTO가 나왔다라고 해서 변하는 건 없다. 내가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 변할 건 없고 나의 행동의 양을 더 늘리는 것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저는 기본을 조금 더 지키려고 하거든요. 한방향 한정열이에요. 그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이 가훈이라고 할 정도로 이 얘기를 저에게 질리도록 듣고 계신데, 근데 이게 근데 진짜 이 사업에 진짜 다가 아닐까 할 정도로 진짜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거냐면 스폰서가 맞나요? 파트너가 맞나요? 제가 앞에서도 계속 했던 내용이지만 저희는 파트너가 많습니다. 지금은 스폰서 사장님이 많을지도 모르지만 파트너 사장님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내가 지금 밑을 바라보고 있는지 위를 바라보고 있는지가 정말 중요한 거죠. 내가 밑으로 한 방향 한정렬을 하고 있다라면 절대 그룹이 커질 수 없다라고 저는 이제 많은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아직도 많이 경험해야 되겠지만 저는 스폰서 사장님에게 한 방향 한정렬을 하려고 스폰서 사장님 지금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 그래서 미연사님 요즘은 어디에 집중하고 계세요? 어떤 걸 생각하고 계세요?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되게 많이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하고, 그리고 스폰서링이란 경험해본 자의 조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서울대를 가려면 서울대를 다니고 있는 사람에게 물어봐야 하고, 그리고 내가 아이를 낳아서 잘 키우고 싶으면 아이를 낳아서 잘 키우고 있는 사람에게 물어봐야 하고, 내가 결혼 생활을 잘하고 싶다면 정말 인꼬부부에게 어떻게 결혼 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요? 물어봐야 되고. 그렇게 하는데 스폰서 사장님은 이미 저보다도 많은 경험들을 하셔서 이미 그 자리에 계시고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스폰서링이랑 경험해본 자의 조언이기 때문에 진짜 스폰서와의 밀착이 어느 때보다도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는 파스콜이라는 거를 하거든요. 파트너 스폰서 전화. 정말 당연하고 중요한 건데 놓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냈을 때 보라색 하트를 전달해 드립니다. 되게 귀엽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건 것 같아요. 참 몰랐는데 누구보다도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스폰서 사장님 뿐이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다 겪어본 것들을 파트너들이 겪어요. 안 겪을 수가 없더라고요. 다 겪어요. 신기하게. 그래서 복제 사업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마음이 너무 편하지가 않아요. 그래, 니도 내랑 똑같은 거 겪어봐라. 이런 게 아니라 이거 참 이런 건 안 겪고 갔으면 좋겠는데 또 겪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또 하면서 마음이 너무 애리더라고요. 근데 이게 똑같이 저희 스폰서 사장님도 그럴 거라 생각을 하니까 진짜 그냥 편안하게 이 사업을 하게 해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이 사업을 진짜 좀 더 리더 마인드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마인드로 조금 이 사업을 집중하고 있는 것 같고, 이 말이 전 너무 와닿거든요. 쉐어링 보너스는요, 이 외적인 변화만 해도 받을 수 있다라고 해요. 그런데 빌드 보너스는 내적인 변화를 해야지 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리드 보너스는요, 영적인 변화를 해야 받을 수 있다라고 해요. 진짜 제가 이 리드를 받기 위해서 영적인 변화가 필요하니까 그만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죠. 영적인 변화가 쉽나요? 스님이
되는 과정을 저는 겪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사리가 나올 정도로 저를 성장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근데 성장시키려면 저를 계속 괴롭혀야 되고 계속 도전하는 환경에 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미용실 할 때도 힘들었어요. 자영업 할 때도 힘든데 이 뉴스킨 사업은 진짜 거대한 비즈니스인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 안에서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면은 문제를 문제로 삼지 않고 재밌게 뉴스킨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늘 파트너 사장님께 말씀드린 게 뭐냐면 행복하게 뉴스킨 했으면 좋겠다. 즐겁게 뉴스킨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너무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말고 우리 이 문제는 꼭 나에게 선물을 가져다 준다라는 생각으로 같이 경험하고 같이 겪어내보자. 그래서 우리 영적인 변화를 한번 해보자. 그러려고 하면 리더 사장님들과 많은 만남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 전에 내가 잘하는 모습 보여가지고 내가 성장해야 된다. 그런 자리에 나를 많이 노출시키자. 라는 그런 말들을 진짜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영적인 변화를 너무 하고 싶고 그래서 독서를 진짜 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스폰서 사장님이 또 추천해준 독서. 제가 이 글귀를 또 너무 좋아하는데 글귀충인 것 같아요. 제가 글귀를 너무 좋아하는데 어떤 것을 잘하기 위한 기본은 시스템을 이해하는 것이다. 경기 룰을 모르고 게임을 잘할 수는 없다. 룰을 모르고 경기 결과가 좋길 바란다면 웃기는 일이다. 세상을 원망할 시간이 있으면 혹시 내가 세상을 잘못 이해하고 있나 고민해 봐야 하고 왜 돈을 못 벌고 있나 답을 못 찾겠다면 본인에게 무슨 패가 있는지 다시 살펴볼 일이다. 그래야 잘못된 관점에서 벗어날 수 있다. 라고 하는데 스폰서 사장님이 저에게 이 뉴스킨 사업을 전달을 했지만 선택은 제가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책임져야 됩니다. 저는 이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정말 그 아까 그 병신 시절에 탓도 참 남탓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저는 이 글귀를 너무 좋아하는데 다시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저를 많이 단련시키고요. 저희 유럽의 리더 마인드 중에서 모든 문제는 나에게 있고 해결 또한 나만이 할 수 있다라는 그 글이 있어요. 항상 이 문제가 일어나면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보다는 내가 뭔가 이 문제가 있는데 내가 해결을 할 수 있긴 한데 이것들을 다시 한번 저를 돌아보는 시간을 많이 가지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또 나에게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문제가 또 많이 커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를 많이 단련을 시키고 또 저는 기본 베이직을 진짜 너무 좋아하는데 기초가 튼튼하지 않은 건축물은 곧 무너지고 기본 기술을 무시한 운동선수는 2루에 머무르고 조리법의 기본을 제대로 배우지 않은 요리사는 스스로 새로운 메뉴를 개발할 능력이 없고 직장에서 잡무를 하찮은 일이라 생각하면 큰 일도 책임감 있게 해내지 못한다. 진정한 성공은 어느 날 갑자기 커다란 일을 해내는 것이 아니다 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이 말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미용을 했잖아요. 미용 딱 처음 시작하면 제일 먼저 바닥 쓰는 것부터 가르치거든요. 근데 그 바닥 쓰는 걸 가르치기 때문에 그거를 쓸어 봤기 때문에 이 스텝분들이 왔을 때 이 바닥을 쓸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 일을 해야 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아무 용어 없이 바닥만 쓸지 않는 거죠. 이분은 진짜 머리를 되게 많이 잘랐는데 많이 상했네? 이분은 왜 이렇게 머리를 많이 잘랐지? 라는 그냥 사소한 생각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진짜 하물며 저희가 지금 오프라인으로 사무실에 출근을 이제 조금씩 하고 있는데 사무실에 쓰레기통을 비우는 것 또한도 진짜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기초를 되게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진짜 이 말 너무 무서워서 진짜 정신이 댕하는 이제 그런 말인데 내리막의 시작이 태도가 흐트러지는 순간과 정확히 일치한다라고 합니다. 오늘의 나의 태도는 어떠한가? 지금 나의 태도가 어떠한가? 라는 그 생각을 하면은 저는 줌에서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저희 파트너 이제 리더 사장님들께는 항상 긴장하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냥 진짜 이거면은 이 사업을 정말 정도 있게 기본기 있게끔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일 중요한 게 표정인 것 같아요. 줌 시스템에 딱 보니까 이 표정이 너무 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표정 항상 이 입꼬리를 올리고 있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저는 부부 사업자잖아요. 금융 사장님과 의견이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항상 그 아침에 좀 의견이 안 맞거든요. 항상 시스템 전에 의견이 맞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 표정 관리가 정말 어려운데 이 표정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제가 한 발 더 양보하고 한 발 더 물러나고 금영사님 또한 또 그렇게 해주니까 이 사업이 또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이 기본을 생각하면서 사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표정을 들키지 않는 게 이 사업에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체크리스트, 항상 이 체크리스트를 하는데 미연 사장님, 스폰사님이 지선 사장님이랑 이제 미연 사장님이 이런 이제 기초를 진짜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때는 몰랐는데 이런 말들을 너무 자주 하시는 거예요. 비디오 오늘 해주세요. 어디 가셨어요? 빨리 들어오세요. 사장님 빠른 취업 좀 부탁드립니다. 이런 말들을 좀 자주 하시길래 이런 말 나 안 듣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안 듣고 싶어서 안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이거는 당연하게 해야 되는 일인데 왜 자꾸 스폰서님이 이렇게 찝어주실까? 챙겨주실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부터 이런 것들을 듣지 말자라는 생각으로 빠르게 비디오 온하고 빠르게 뭔가 참석하고 빠르게 취합하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해요. 근데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정말 바쁘지만 카톡이 진짜 SB가 되고 나니까 카톡방이 더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카톡도 잘 알아볼 수 있게끔 상담 고정이라든가 즐겨찾기를 의도적으로 노력을 해가지고 빨리 확인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편이고 그래야지 빨리 전달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공지 못 받는데요. 언제 올라왔어요? 이거 어디 있어요? 스폰서님 안 올려줬어요. 못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이런 말 진짜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하지 말자라는 생각으로 체크리스트 네, 그런 거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비디오 온 해주세요를 진짜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진짜 잘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전에 진짜 오프라인 시스템 때는 이런 게 없었고 진짜 티가 나잖아요. 강의실에 들어가야 되고 일단 앉아 있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너무 잘 지켜졌던 것 같은데 여기 안에서는 비디오 잠깐 꺼놔도 잘 티가 나지 않고 늦게 들어도 잘 티가 나지 않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제가 말씀드렸죠. 네, 내리막의 시작은 태도가 흐트러지는 순간과 정확히 일치한다라고 해서 진짜 기본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기본에 충실한 사업자가 되려고 계속 잊지 않으려고 해요. 저도 너무 그런 것들이 초심을 잃지 않는 게 제일 힘들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어리석은 고집은 늘 비싼 수업료로 돌아온다라고 하거든요. 제가 어리석은 그 고집 때문에 정말 비싼 수업료를 내고 돌고 돌아서 성장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비싼 수업료를 내지 않으려고 바로 저는 이제 목표를 잡고 EBA를 도전 중이거든요. 예전에는 핀업을 하고 나면 이렇게 하면서 조금 쉬려고 했었어요. 일단 여기서 좀 다지고 내 그릇을 조금 더 넓히고 가자라는데 그건 아니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해요. 이 목표라는 건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 손잡이를 잡고 있는 것과 같은데 아무리 버스가 흔들려도 손잡이를 꽉 잡고 있으면 넘어지지 않듯이 흔들릴 수는 있지만 그리고 목표를 한 의지가 강해야 계속 떠올리면 붙잡고 있어야 그래 넘어지지 않고 목표라는 도착지에 내릴 수 있다라고 합니다. 목표라는 건 이렇게 집중하는 것이 아닐까? 내가 목표가 있어서 안 흔들릴 수는 없다. 누구나 흔들린다. 그렇지만 내가 꼭 붙잡고 있다라면 언젠가는 꼭 목표라는 도착지에 내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 모든 내용이 지금 제가 저에게 가장 큰 에너지를 주는 그런 말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EBA 도전을 스타트 중인데 계속 도전 중이에요. 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저는 흔들릴 수는 있지만 계속 도전할 거예요. 제 목표이기 때문에 그러면 언젠간 EBA가 또 되겠죠. 그렇지만 또 너무 나태해지지 않으려고 항상 또 기본에 충실한 리더가 되려고 하는데 혹시 이런 말들을 얼마나 하고 계신지 한번 또 체크해 보셨으면 좋은 게 스폰사님 저는 스폰사님의 제가 제일 가장 큰 빅라인이 될 거예요. 이 말을 저는 못했어요. SB가 되기 전까지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못할 것 같으니까. 한다 했다가 안 하면 너무 미안하고 막 이러니까 내 말에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안 하니까 안 됐던 거예요. 근데 SBA가 거의 될 때쯤에 말이라도 해야 되겠다. 나 안 되겠다. 나 이러다가 진짜 너무 미쳐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미연 사장님 제가 빅라인 할게요. 진짜 빅라인 할게요. 제가
사장님의 성과에 가장 큰 기여를 할게요. 제가 이사 보내드릴게요. 제일 큰 집으로 이사 보내드릴게요. 제가 침대 매트리스 가장 좋은 걸로 사드릴게요. 왜냐면 허리가 좀 안 좋으시거든요. 이런 말들을 하니까 에너지가 나던데요. 그래서 내가 빅라인이다.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 말을 내뱉어야지 되는 것 같아요. R&VD. 생생하게 그리는 거, 끌어당기는 법칙. 저는 에너지를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왜 이걸 몰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중간중간에 자꾸 내가 알고 있었지만 몰랐던 것들을 자꾸 봐오면서 이렇게 배우면서 너무 이 뉴스킨 사업이 재밌는 것 같아요. 갱생되고 있는 거죠. 하루하루. 재밌어요. 자꾸 저의 부족한 부분과 맞닥뜨리는 순간이 예전엔 괴로웠지만 지금은 진짜 부족하다. 그래 성장하자. 재밌네 라는 생각으로 좀 즐기는 것 같거든요. 미연 사장님 이게 진짜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그런데 이게 다음에 끝일 것 같은데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음악이에요. 노래예요. 지금 노래인데 한 4분 정도가 되는데 이게 랩이거든요. 근데 가사 있게 나오긴 하는데 너무 좋아서 같이 듣고 싶어서 아무한테도 안 들려주고 오늘 여기 제가 가지고 왔거든요. 같이 듣고 싶어서 한번 들어볼 텐데 한번 같이 들어볼게요. 제가 소리 공유를 하고 이 노래 아시는 사장님이 계실 것 같기도 해요. 워낙 유명한 가수의 노래라서. 자, 들어볼게요. 넌 꿈이 뭐야? 넌 꿈이 뭐야? 넌 꿈이 뭐야? 계속 그렇게 고개 숙일 거야. 넌 꿈이 뭐야? 넌 꿈이 뭐야? 넌 꿈이 뭐야? 네 자신에게 물어봐. 꿈이 뭐야? 자신감을 가져. 넌 대체 꿈이 뭐야? 네 인생의 주인공은 너, 바로 너야. 원하는 삶을 살아온 그리지 말은 모두의 성공의 잣대가 왜 돈인 거야? Why? 묻고 싶어. 넌 행복해? 그래 인생은 사실은 좀 불공평해. 출발선은 모두 달라도 어릴 때 배웠잖아 인생의 마라톤. 위기는 위험과 기회, 합성과 위기를 기회로 삼고 싶다면 바로 저 지금 활 잡혀 축 처지는 어깨를 사람으로 태어나봐. 이름 더 칠해봐. 기름 녹슬었던 이제 거머쥐 길을 넘어지고 포기하기엔 인생은 길어. 네가 품은 꿈은 어디에? 왜 그리 고민이 많아? 네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재밌는 게 많아. Life's so good. 왜 그리 고민이 많아? 네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재밌는 게 많아. Life's so good.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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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l be the one.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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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l be the one.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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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l be the one. So rubber 게임이야 뭔가 그리 두려워.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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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l be the one.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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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l be the one.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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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l be the one. 부잣집 받아 한 개도 안 부러워. 집이 잘 살아야 네가 잘 사는 거니. 부모 탓하지만 네 능력이 원인. 뭘 하든 혼자서 하는 습관을 길러. 잘 되든 못 되든 네 탓. 원래 다 쉬운 일은 없어. 전부를 걸어봐. 올해 내봐 몽탄. 도전해 또 뭐가 그리도 겁나. 허세만 부리다 네 앞을 못 봐. 많은 사람들이 자기 길 놔두고 옆 사람 따라 걷지. 젖을부터 배부르겠다는 욕심 때문에 부려보는 땡깡 혹은 억지. 가슴이 뭉클해지거나 두근거릴 일이 없지. 넌 시스템의 부품. 아직 늦지 않았으니 기어봐 너의 꿈. 세상이 알아줄 거야 내가 바래온 꿈. 왜 그리 고민이 많아? 네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재밌는 게 많아. Life's so good. 왜 그리 고민이 많아? 네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재밌는 게 많아. Life's so good. 넌 꿈이 뭐야? Great. 넌 꿈이 뭐야? Guns up. 넌 꿈이 뭐야? 계속 그렇게 고개 숙일 거야. 넌 꿈이 뭐야? 넌 꿈이 뭐야? 넌 꿈이 뭐야? 네 자신에게 물어봐. 꿈이 뭐야? Yeah, 너무 고민할 필요 없지. 빠지면 빠질수록 복잡해지는 게 삶이니 조심해 그 수로. 모두가 꿈꾸는 완벽은 존재하지 않아. 정답은 가까이 있어. 주위를 둘러봐봐. 나만 혼자인 듯한 생각은 외로움의 지름길. 한 발짝만 물러나 제 삶에 눈을 뜨면 쉽게 알게 될 거야. 여태 뭘 놓치고 이런지. 아침하고 도움을 청해 물으면 물어. 세상은 없고 넘치는 게 시간. 늦음 따윈 없어. 담배 대신 편히 미간. 지난 일에 대한 미련은 다 버려. 새로 다가
뛰어 외쳐 what up what's up young world what it do 절대 포기하지 마 숨을 쉬는 난 우린 특별해 어디까지나 여기까지 왔으니 더 멀리까지 가 따라가기만 해 너의 머리 안에 막 Let's get it 따라잡히기만 했던 머리와 기억 모든 게 다 내 탓이라고 믿어 나는 내 맘의 악 때문에 맘먹기에 달렸어 너에게 searching from bottom to the top 이제 또 한 발로 달릴 준비가 끝났어 Yeah I'll be 그리 고민이 많아 네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재밌는 게 많아 Life's so good 왜 그리 고민이 많아 네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재밌는 게 많아 Life's so good I be the one 네, 끝났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죠. 이게 그레이라는 그 래퍼 가수의 꿈이 뭐야라는 노래거든요. 네, 최고 최고. 너무 진짜 너무 좋죠. 너무 잘 가지고 온 것 같네요. 그래서 모든 것은 내가 꿈이 뭔가 나의 Y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래서 저는 이 Y가 전 진짜 강력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이 이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나의 이 온전한 삶을 내가 찾으면은 모든 것들이 다 행복해지고 평온해질 거기 때문에 저는 저 자신을 위해서 이 뉴스킨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의 강력한 Y로 이 노래를 또 이렇게 또 이렇게 들려드렸고 이 노래 들으면 너무 뭉클해서 계속 듣거든요. 그래서 계속 용기가 나는 것 같아요. 오늘 제 강의 너무 잘 경청해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은 시간 가지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